내가 뭐 유튜브 좀 도루다 이겼던 건 넘었던 날 보는 건 넘었는 더 보아 내가 뭐 유튜브 좀 도루다 중국술에 대해서 꽤 이것저것 정확하게 늘어났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술 얘기는 아니고 중국술 얘기를 사실 중국술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까지 한 것만큼이나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도 중국술 가서 영업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술 핑계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감각적 각성 우리의 감각을 좀 이렇게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계속 바꿔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싶어요. 일단 시작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그 사진을 한 장 봐주시죠. 네, 이 소파 위에 그림이 하나 있죠. 어떻습니까? 비스듬히 있죠? 어떻게 여러분 방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얼른 가서 삐뚤어 놓여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놓으실 겁니다. 수평으로 놓는 걸 이제 똑바로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게 왜 삐뚤어진 거지? 삐뚤어졌다는 건 잘못 놓여 있다라는 건데, 잘못 놓여 있어서 불편하셔서 고친 거잖아. 감각이 생각하기 전에 감각이 불편해서 삐딱한 걸 똑바로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스듬히 놓여 있는 건 왜 삐뚤어진 거지? 왜 그걸 삐뚤어졌다고 하죠? 왜 그렇게 느끼지? 가령 이렇게 예전에, 요새는 잘 안 하던데 예전에 보면 머리 이렇게 비스듬히 커트 치는 거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삐뚤어 깎은 건가요? 그럼 가서 이렇게 잘라주실랍니까? 똑바로? 수평으로? 왜 수평이 똑바른 거지? 요새 옷 입고 다니신 분들 보면 이렇게 한쪽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옷들 많은데, 그 삐뚤어진 겁니까? 가서 잘라주실 겁니까? 이 삐뚤어졌다는 말, 감각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신 적 없나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는 이제 이 7개의 그림이 이렇게 액자가 놓여 있고, 그 한가운데 그 토끼 그림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역시 삐뚤어 놓여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거 가서 똑바로 놓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감각이 조금, 미감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옆에 있는 6개, 7개의 그림이 전부 이 평행을 이루면서 수평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놔서 수평으로 놔버리면 더 아주 흉해집니다. 아주 지루하고 폼나지 않는 게 되는데, 이때는 이것을 비스듬히 놓음으로써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주는 부담, 수평의 부담까지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놓은 겁니다. 비스듬히 놓여 있지만 삐뚤어 놓인 게 아니고 바로 놓인 겁니다. 이걸 똑바로 놓는 건 바로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말로 각 나오게 한다고 하죠. 직각 딱딱 잡히게 하는 거, 수평, 수직 딱딱 맞추는 거. 예전에 아는 후배 한 사람이 이렇게 군대 있을 때 얘기를 하던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강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에 동원돼서 그걸 해주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대로 쭉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중대장이 보고 그러답니다. 야, 각 안 나온다, 펴라. 해가지고 가서 곡선으로 놓인 이렇게 저기를 직선으로 쭉쭉쭉 펴주고 왔답니다. 그게 각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군대 감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그 그림을 삐뚤어졌다고 느끼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비스듬히 놓인 걸 삐뚤어졌다고 느끼게 만드는가? 한번 뭐 때문에 나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됐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은 아주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종로인가요?
하여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도로가 쭉 직선으로 있고 그 직각을 이루어서 도로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수직의 그 건물들이 쭉 서 있습니다. 예, 저 종로 2가네 저쪽에 보이는 게 여기 광화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수직선과 수평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방에 계시면 방을 한번 삥 둘러보십시오. 딱 직각 맞춰서 수평선, 수직선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고 다니는 게 이런 거니까 여기서 어긋난 게 있으면 삐뚤어졌다 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하나를 비스듬히 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려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삐뚤어놨어 라고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각입니다. 맨날 이런 걸 보고 다니다 보니까 감각 자체가 수직, 수평, 직각주의에 딱딱딱 길들어져 있는 겁니다. 직각주의의 감옥 같은 것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각이, 나의 눈이 저런 직각주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나의 감각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스듬히 놓인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삐뚤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 감각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렇게 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에 의해서 길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서울은 일부 많이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지만 가령 로마 같은 도시를 가면 많은 도로들을 쭉쭉 직각으로 펴놨지만 직선으로 펴놓고 직각을 되게 펴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 15세기 이전의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도시라고 부르는 데나 아니면 이런 데나 이런 직각을 찾아보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옛날 고성, 하이델베르크 고성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도 직각과 직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에나 같은 도시를 가보면은 직선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부러진 골목일 뿐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넓게 있는 그 광장조차도 오각형도 아니고 부채꼴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이고 전혀 기하학적이 않은 그 모형을 갖고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16세기 이후, 15세기 이후에 사라지고 직각과 직선 이런 것들로 직각 속에 다 갇혀지게 펴지게 되고 우리는 특히 20세기 들어오면 육면체 박스 안에 다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가 육면체 박스 안에 갇히게 되면서 우리의 감각도 직각주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근대적인 투시법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일단은 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직각주의 세계 속에서 직각을 벗어난 것을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평론가는 이런 직각이 지배하는 세계 이런 것들이 출현한 사건을 두고서 15세기에 그 투시법이라는 사건 만들어진 사건을 두고서 감각의 살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해당한 겁니다. 그 이전에 비직선적인 것들을 다루고 그런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비직선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감각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그 살해돼서 남은 시체 같은 감각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 묻고 다시 재구성하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낡은 감각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감각은 물론 이렇게 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대는 눈이 이제 그 대부분 것을 장악을 하고 다른 감각들은 퇴화되는 그런 종류의 시대지요.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법정에 가서 제가 그 사람 봤어요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목격 증언이 되지만 그때 제가 그 사람 냄새를 저 냄새가 났어요 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일단 안 믿어줍니다. 뭐 이런 거 혹은 저 사람 목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해도 사실은 그건 증언으로서 크게 효력을 갖기 힘듭니다. 눈 말고는 다른 감각은 안 믿어주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눈만 남아있고 다들 안경 하나로 모질러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둘씩 걸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감각의 사용법도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안 듣던 것을 듣는 귀를 가지려고 해야 되고, 안 먹던 것을 먹는 이 혀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먹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맨날 먹던 거, 맨날 듣던 걸 들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바꾸고, 듣고 보는 것을 바꿔야만 듣고 보는 귀도, 먹고 마시는 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그 음식과 술, 음식으로서의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의 맛, 술의 맛, 이 맛을 즐길 줄 모르는 채 그저 취하려는 목적으로 마시는 음료, 이건 음식이 아니고 약품입니다. 약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꼭 박정희 개발주의만이 아니어도 이 약품으로서의 소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각을 망쳐놓고 우리의 이 혀를 망쳐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이 맛들을 이렇게 즐기는 이런 종류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취해버리게 만들고 취해서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그 술을 타고 우리의 신체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술을 가지고 이렇게 핑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회가 혹시 마련될 수 있다면 멀리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내 보름 그냥 맞는다 이보아 내가 뭐였어 무슨 대접 도로다 이었던 그냥 맞다 내 보름 그냥 맞는다 이보아 내가 뭐였어 무슨 대접 도로다